네, 이번엔 이슈 캘린더 시간입니다.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윤선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아침부터 메르스 얘기 나오는 바람에 살에도 걸려갖고 기침도 나오고 뭐 느낌도 별로 안 좋고 시장도 무겁고 시장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, 훈풍? 약간 복돋을 수 있는 호재는 분명히 또 있지 않습니까?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이 면세점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쪽에는 얘기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. 윤선희 연구원한테 그 얘기를 좀 많이 부탁드려야 될 것 같네요. 먼저 이슈 캘린더 이번 주에 주요한 개별 이슈들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? 이번 주에도 좀 다양한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. 이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늘 시내 면세점 입찰 마감일이고요. 또 추가적인 일정으로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빅뱅의 6월 신곡이 오늘 밤 11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음악 차트 상위권을 좀 차지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. 이 일에는 한류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한 2015 코리아 콘텐츠 페어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이 행사는 이제 6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전시가 되고요. 긴 전시 기간 동안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 기회라든지 세미나 등이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. 또 같은 날에는 국제환경산업기술과 그린 에너지전이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. 3일에는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삼성전자의 기업 설명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번 기업 설명회의 핵심은 이제 사물 인터넷과 모바일 결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특히나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체제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이번 기업 설명회에서 국내외 삼성전자의 신사업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확신을 좀 더 심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또 같은 날 3일에는 엑소의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이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. 네. 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의 이벤트와 그다음에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시내 면세점 입찰 이 내용이 있군요. 6월 초부터 살펴봐야 될 이슈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만나볼 이슈는 오늘 시내 면세점 쪽 내용 아니겠습니까? 네. 오늘 입찰이 마감이 되나요? 네.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내 면세점 쪽에 입찰이 들어가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관세청의 신청 접수가 오늘 마감이 되고요. 이제 발표는 이제 7월이랑 8월 중에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추가가 되는 시내 면세점은 이제 서울 지역의 3곳이고요. 또 제주 지역의 1곳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서울 지역의 신규 면세점 3곳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2곳, 또 중소기업 1곳으로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. 현재까지 접수한 대기업 후보지를 좀 잠깐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.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인 HDC 신라 면세점과 신세계, 현대백화점그룹, 하나갤러리아 등이 있고요. 또 중소기업 쪽에서는 이제 유진기업과 하나투어, 파라다이스 그룹 등이 입찰에 참가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. 그래서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시내 면세점 입찰 경쟁이 치열한지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면세점 시장의 성장을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. 불황을 겪고 있는 유통시장에서 좀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매체를 꼽자면 이제 면세점과 편의점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와 함께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역성장을 보여준 적이 없고요. 연평균 2자릿수의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채널입니다. 지난해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이제 8조 원 규모를 좀 돌파를 하면서 전년 대비 20% 넘게 성장을 한 상태고요. 그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조 4천억 원 규모의 매출액이 이제 시내 면세점을 통해 나왔습니다. 특히 시내 면세점의 매출액 대부분도 또 서울에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특히나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공항 면세점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 창출이 좀 가능한 구조이고 그런 만큼 주요 업체들이 이번 시내 면세점 사업에 좀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나요? 일종의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진입하는 대기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. 네, 그렇습니다.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과점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과 HDC 신라 면세점을 좀 설립을 한 상태고요. 이제 여러 기업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합작 형태로 좀 시장에 진출을 한 상태인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면세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현재 면세점 매출액
관광객의 거의 60%, 70% 정도가 실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도 처음으로 6천만 명을 좀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. 관광객 대부분이 이제 쇼핑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실질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향수와 같은 뷰티 제품을 면세점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구매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체도 이제 면세점 채널을 통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특히나 중국 내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여권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전체의 10% 미만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앞으로 국내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좀 꾸준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. 또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소비력이 강한 좀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따라서 국내 면세점 채널 시장 성장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. 특히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국인의 여행객 수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면세 시장 성장의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.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가 하락과 또 저비용 항공사들의 취향 노선이 좀 많아지면서 토탈 여행 경비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. 그런 만큼 내국인 출국자 수도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. 또 지난해부터 내국인 면세 한도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좀 상향 조정이 된 부분도 국내 면세 시장 성장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네. 면세점 시장의 요인들은 뭐 이미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업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. 좀 표로 좀 표가 있죠. 예, 만들어 놓은 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요 그래서 호텔 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은 HDC 신라 면세점을 설립을 해서 이제 용산 아이파크몰을 이제 면세점으로 탈바꿈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밝힌 상황이고요. 이게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추이군요. 예, 대기업 표를 먼저 보여드리면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명동에 있는 본점을 이제 본점 명품관을 이제 시내 면세점으로 바꾸겠다라고 좀 강한 의지를 피력한 상태입니다. 저 중에서 두 개 이제 사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대기업 중에서는 이제 두 곳이 선정을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. 지금 보시면 지금 참가한 기업이 거의 7개 정도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한 3대1 정도, 3.5대1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중소기업도 지금 8군데인가 참여하지 않았나요? 네, 중소기업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참여를 한 상태인데요. 중소기업은 한 곳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한 상태입니다.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MBC 사옥을 좀 시내 면세점으로 바꾸겠다 해서 지금 하나 갤러리 뭐 63빌딩과 좀 여의도에 겹쳐져 있는 부분도 좀 이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파라다이스 그룹이라든지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뭐 컨소시엄을 뭐 만들어서 지금 입찰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. 네. 이렇게 면세점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좀 특히나 최근에 사후 면세점 시장이 좀 성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면세 제도는 이제 사전 면세와 사후 면세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사후 면세점은 이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이제 사후 면세점에서 물품을 3만 원 이상 구입을 할 경우 이를 이제 상품의 수출로 좀 간주를 하면서 내국세인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사전 면세가 공항이라든지 시내 면세점에서 좀 운영이 된다면 사후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등록제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현재 국내 사후 면세점은 한 7천여 개의 면세점이 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환급세액 기준으로 보면 사후 면세점 판매액도 지난해 1조 원을 좀 돌파를 한 상태고요. 네. 특히나 기존의 사후 면세점이 단체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매장에 좀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뭐 명동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신사동과 같은 이런 소규모 매장도 사후 면세점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네. 자,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.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. 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오늘 어떤 기업 하나 좀 압축해가지고. 네, 그 중에서도 대기업 쪽에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네. 호텔신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오늘 메르스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호텔신라 주가도 좀 빠지고 있는데요. 물론 이러한 부분이 좀 단기간에 주가가 흔들리는 부분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 시장의 성장성이라는 큰 펀더멘털은 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좀 관심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산업개발과 합작법인인 HDC 신라 면세점을 설립을 해서요. 용산구 아이파크몰을 면세점으로 탈바꿈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. 우선 매년 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지도 시내 면세점
입찰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요. 용산 아이파크몰의 면세점 면적은 총 8,000평 정도로 예상이 되는 만큼 입찰에 참가한 기업들 중 가장 큰 규모이고요. 특히나 뭐 용산 같은 경우에는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좋은 위치이고 또 KTX와 기차역과 또 지하철역까지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강북에 편중되어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특히나 마지막으로 호텔신라가 상당히 오랜 면세점 운영 노하우를 좀 인정받은 만큼 시내 면세점 평가 기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경영 능력 평가에서도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. 네. 이번 시내 면세점 입찰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이슈 캘린더 알아봤고요. 시내 면세점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.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윤선영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